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주중반을 지납니다. 수요일입니다. 시장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2,300선을 밀고 당기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종목도 연속성을 찾기 어렵고 뭔가 뚜렷한 돌파구도 없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외딴 곳으로 쏠리죠. 느닷없이 또 증시에서 보물선 테마들이 떠오르면서 주가들이 강하게 오르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과거에도 한국 증시 역사에도 보면 보물선을 찾으려는 기업들이 본업과 상관없이 여러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대주주들이 거의 보물선을 찾기보다는 감옥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그게 사실은 건진다고 해서 그 회사께 되는 것도 아니고 법률이 있더군요. 그래서 일정 부분 가져갈 수 있긴 하나 국가의 재산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흥미롭게 보긴 하겠으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만큼 뭔가 집중할 것이 없다. 그런 걸 보여주는 방증이 아닌가 싶어서 좀 얘기를 드렸고요. 미증시는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는 0.2%, 나스닥이 0.6% 올랐는데 기술주가 다시 좀 오르면서 넷플릭스 충격을 극복해낸 것이 관심사이죠. 출발 마켓은 주중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로 시장 분위기들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인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 증시 주변 변수들을 짚고 있습니다. 환율 얘기는 오랫동안 하고 있고요. 네. 무역 전쟁 얘기하고 있고 유가 얘기를 오랜만에 좀 할 텐데 유가가 최근에 굉장히 하락폭이 큽니다. 네.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어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유가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전일 미증시 얘기서부터 살짝 짚고 가도록 하죠. 일단 전일 관심 모았던 거는 제롬 파월 이 연준 의장의 의회 청문회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나와서 만약에 죽는 소리 했으면은 시장이 이렇게 못 올랐겠죠.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력했고요.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라는 부분을 시사한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할 얘기 했으니까 놀라울 거는 사실 없고요. 보호무역 관련돼서 얘기 나온 거는 닫아놓고 있는 곳은 발전하기 어렵다라는 식의 약간의 비판, 최근 트럼프가 보호무역 얘기를 좀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부분을 일정 부분 시사한 것으로 또 평가를 합니다. 점진적인 금리 인상 지속을 시사했기 때문에 달러가가 당연히 올랐을 거고요. 달러 인덱스가 좀 오르면서 우리 NDF가 3원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1126원 50전 종가 나왔는데요. 주목해서 보는 점은 어제 유로가라든지 상대방 통화들이 반대로 꺾이는 부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일 미증시에서 달러의 강세 요인이 일부 있었지만 다른 해당 통화들의 약세를 거의 유발시키지 않은 점을 밀어본다라고 하면 환율 부분에서의 추가적인 공격을 크게 예상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어제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시장에서 3천억 이상의 선물을 또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물단에서는 확연히 돌아 나오는 그림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5거래일 동안에 1.5조 정도 산 거예요. 그럼 작은 양은 절대 아니거든요. 과도했던 매도 포지션을 일부 풀어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하방에 대한 또 빠지면 어째요? 라는 우려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 부분 축소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유가 준비된 얘기서부터 하고 요즘 시장 얘기 재미없으니까 오늘도 종목 얘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은요. 이 차트 하나 딱 열려있는 자리에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세선 한번 그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그을까요? 글쎄 아랫단을 쭉 연결해가지고 하단을. 그렇죠. 제가 이 마음이 삐뚤어졌으니까 선을 일자로 못 긋는데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시겠죠. 그리고 지금 해석해 보라고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가끔 가다가 크래시가 좀 있기는 하지만 아직 추세단이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읽는 게 맞죠. 그래서 처음 있는 유가 하락 구간도 아니고요. 그때그때마다
이 이유들은 있었어요. 뭐 무역 분쟁 올라온다. 아 그럼 교역량 떨어질지도 몰라. 그러면서 빠진 적도 있고. 뭐 오를 때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펀더멘탈리 좋아서 올랐던 적은 거의 없죠. 예. 사실 수급으로 올랐습니다. 사우디가 뭐 러시아가 뭐 이런 부분들 빠질 때 이번에 뭐 사실상의 증산 관련된 부분 때문에 한번 밀린 적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유가를 끌어올렸던 거는 수급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좀 있는데요. 안전자산 하면은 대표적인 게 T본드입니다. 미국 국채죠. 그 정도 사이즈를 갖고 있는 그 정도 자금력을 소화할 수 있는 안전자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 국채가 이제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올라온 거죠. 그럼 위험자산의 대명사는 뭘까요? 뭐 하이힐드도 있을 거고, 뭐 선진국 주식보다는 신흥국 주식이 더 위험자산일 거고, 채권보다는 주식이 이 위험자산일 거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커머디티, 상품가, 뭐 유가, 구리가,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뭐 대표적인 위험자산입니다. 물론 경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기본 색깔을 갖고 있지만 변동성 자체가 작지 않기 때문에 위험 선호도가 살아있는 증시, 여기서 상품가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선호도가 살아있는 증시라고 한다면 채권보다는 주식을 선호하는 시장이 될 거고 경기값이 살아있는 분위기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올 테니까 일반적으로 경기 좋고 시장 잘 굴러갈 때 그때 유가, 뭐 구리가 이런 상품가들 먹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런 논리들을 기반으로 해서 유가가 올해 올랐나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올해 들어와서 우리 어땠어요? 뭐 증시 분위기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미증시는 신고가 썼지만 다른 쪽들, 뭐 신흥국들이라든지 뭐 대표적으로 베트남 같은 데 얘기하면 4월 고점 이후에 20% 빠졌는데 네. 뭐 이런 데들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렇게 위험 선호도 높은 시장은 아니었거든요. 특히 최근 시장 분위기 뭐 일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우리 중내 산해 했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유가는 추세선을 깨지 않고 견조하게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위험 선호도로 올랐다라고 한다면 증시하고 약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급으로 올랐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는 이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위에 써 놓은 것처럼 지금 유가 속도 빠지는 거 이거 시장에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시게 되면 유가하고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기대값이 올라가게 되고요. 유가가 빠지면 인플레이션 기대값 자체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 기대값과 CPI 뭐 같은 맥락에서 읽어본다라고 하면 지금 유가가 계속 수급적으로 밀려 올라가는 거 위험자산 선호도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수급적인 부분들 이 부분 가지고 계속 밀려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물가에 대한 기대치가 더 올라갈 거고 그럼 제롬 파월이 어제 뭐 의회 청문회에서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라는 얘기보다 더 세게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유가가 속도를 줄여준다라고 하면 매파적인 연준의 색채를 조금 옅어지게 만들 수 있는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과거 방송에서 어제 잠깐 표현을 드렸습니다. 과거 방송에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라고 말씀드리고 어제 들어가서 이 그림을 또 찾았죠. 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0년 이후 데이터면 굉장히 오래된 데이터예요. 그리고 2018년까지 흘러온 데이터니까 작지 않은 기간입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일반적으로 유가 올라가면 신흥국 주가가 좋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가 언제 올라간다고요? 위험 선호도가 살아있을 때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신흥국 주식이 위험 선호도 살아있는 증시에서 나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면 이 산유국들로 달러의 유입량이 늘어날 테고 그럼 달러 약세, 신흥국 통화 강세.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밀어 넣을 거고 그럼 증시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 딱 끊어내서 2018년도 이후에 증시를 보게 되면 유가 오르면 시장이 빠집니다. 예. 유가 오르면 신흥국 주식이 빠지는 기현상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기현상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2000년 이후서부터 17년도까지는 이게 먹히고 올해 들어서만 요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노이즈겠습니까?
지금 나오는 네,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비정상이라고 노이즈죠. 봐야지. 예. 그래서 이 현상이 왜 나오는 건데를 생각해 보면 이게 수급으로 밀려 올라가는 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준점을 PPI고 CPI고 지금 다 넘어섰는데 지금 여기에서 연준을 자극할까 봐 겁내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가가 꼬리를 좀 내렸고요. 이게 시장에 절대 불리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한 이틀 시장이 별로 재미가 없었죠. 예,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만 시장 반등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추가적인 무게 실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가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최근에 많이 하락했는데요. 일주일간 8%나 급락을 했는데 시장에 봤을 때는 나쁠 것 없다. 오히려 우호적으로 해석을 하셨고요. 예, 최근 들어서 종목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비교적 장 팀장 기준에서 봤을 때 가벼운 종목들도 들어 있었는데요. 네. 예, 오늘은 어떻게 접근할까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낙폭과대 초액 국면이기 때문에 괜히 묻어서 빠진 애들 건져 올리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시장에 속도가 안 붙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대형주 컨셉의 종목들이 수익률이 많이 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이즈 다운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그냥 이 컨셉을 계속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네. 하게 됩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지금은 전략과 대형주보다는 전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이게 네. 좀 더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죠. 오늘도 그런 컨셉으로 예. 준비했는데요. 맨 마지막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시장의 꾼들은 여기 한번 다 거쳐갔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종목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인데요. 아시아나항공 좋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시아나항공을 SK그룹하고 좀 엮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SK가 하이닉스 살 때 하이닉스 상태였댔어요. 안 좋았죠? 안 좋았죠. 예. 그때 이 시장에서 이거 LG전자가 사면 안 돼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LG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반도체 한번 크게 뒤어봤거든요. 우린 절대 사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때 LG전자가 하이닉스 샀으면 지금 얘기가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예, 뭐 시너지 부분도 굉장히 컸을 것 같고요. 그걸 SK그룹, SKT 밑으로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SK그룹에서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매력적인 기업, 상황 안 좋을 때 우리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M&A 한다. 얼마 전에 미국 바이오 기업도 하나 큼지막한 거 하나 샀죠. 네, SK 샀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시아나항공 최근 뭐 박상구 회장 뭐 굉장히 시끄러웠고 뭐 기내식 대란이 있었고 요즘 뭐 시끄럽습니다. 요즘 우리 국적기 양사가 예. 모두 시끄럽죠. 막아야 될 돈도 돌아오는 게 계속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체질이 허약해져 있는 상태였고 애초에 이미 아시아나항공이 재무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구조를 안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루머를 낳아서 아시아나항공을 SK그룹에서 인수한다라는 이 매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어제 뭐 확 올라붙어서 출발하겠죠. 예. 근데 빠르게 이제 사실무근 발표가 나왔고요. 근데 이 사실무근은 단방에 맞습니다. 맞고요. 내가 아시아나항공 삽니다. 이렇게 발표 잘 안 나와요. 일반적으로는 사실무근입니다. 검토한 바 있으나 결정된 바 없음. 뭐 이런 식으로 조회 공시 답변이 나가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뭐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공시가 나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어제 아니라고 SK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에이 맞을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일정 부분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은 아니라고 대답했으니까 아니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 시장에서 요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항공주는요. 환율이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낮은 게 좋죠. 예. 왜냐하면 외화 부채를 들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로 가면 이 부채 사이즈가 확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 올라가는 거를 가장 경계하면서 볼 업종이 항공업종이죠. 그리고 얘네들 물러서 날아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언제 좋을까요? 유가가 오를 때 좋겠어요? 빠질 때 좋겠어요? 하락할 때 좋겠죠. 예. 그러면은 지금 레벨로 봤을 때는 유가도 높고 환율도 높아요. 그러면 거꾸로 읽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유가가 더 올라갈 거냐? 그리고 환율이 더 튈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항공주 지금이 제일 싸겠네라고 읽을 수도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양대 우리 국적기가 모두 시끄러운 이 마당에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뭐 최근 뭐 예림당, 이제 티웨이 나올 거고 뭐 이런 부분들 항공업 시각으로 읽으면 타이밍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한항공도 오너 일가 뒤집어지면 대한항공 호재 처리될 거기 때문에 뭐 과도한 뭐 오너 일가 우려를 안고 있는 것도 뭐 적당치 않다라고 판단하고요. 아시아나항공은 SK그룹 노래를 부를 필요는 없지만 시장에서 한번 훑고 지나간 이슈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뉴스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씀 좀 드리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뭔 차트가 저 따위로 생겼어라고 하실 거예요. 네, 겁나게 떨어지는 차트가 하나 있네요. 네. 구리가입니다. 예. 네. 구리가가 이렇게 낮아빠졌으니 풍산 주가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 안 좋죠. 근데 이거 왜 빠졌는데?라고 물어보면 무역 분쟁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역 분쟁이 뭐 2천억 달러 얘기 나오고 뭐 실제로 500억 달러 관세 부과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굴러가면서 교역량을 떨어뜨리고 글로벌 성장률을 떨어뜨릴 거다라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에 구리가가 심하게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하게 하락한 구리가로 보고 있고요. 풍산의 PBR 멀티플인데요. 1배수 넘던 자리에서 다이렉트 0.6배 왔어요. 그러면 단기적인 낙폭이 상당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구리가 빠질 거로 보지 않기 때문에 풍산 긍정적인 저가 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 종목은 제이 콘텐츠입니다. 드디어 제가 미쳤나 보다. 제가 이제 하다 별걸 다 하네. 뭐 네.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유증 권리락일입니다. 오늘 권리락 기준가가 6,780원이니까요. 이 기준으로 보셔야 될 거. 어제 종가가 7,130원이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3년 전에 메가박스 완전 인수할 때 유증 한번 크게 돌렸어요. 욕 좀 먹었죠. 그리고 3년 만에 이번에 또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왜 하는 건데? 라고 물어보면 투자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순차입금이 뭐 1,800억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차입 일으켜서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주들한테 손을 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JTBC 채널 많이들 보실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 뭐 이런 거 잘 안 봐서 요즘 뭐가 유명합니다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이건 알아요. 요즘 지상파에서 방송하는 드라마보다 이런 이 종편 쪽에서 방송하는 드라마들이 훨씬 제작비도 크고 훨씬 효과도 크고 훨씬 인기가 많다. 이 정도는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다 투자할 만한 투자금을 뽑습니다. 그리고 뭐 영화, 뭐 메가박스, 그리고 뭐 해외 IP 투자 뭐 이런 부분들 이쪽으로 쓸 돈이에요. 라고 이미 알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JTBC의 연간 편성 드라마 수하고요. 시장 점유율 보게 되면 사실 이 시장 점유율 이게 별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뭐 상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광고 단가가 달라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종편 광고 단가 뭐 지상파보다 싸야지 이랬다고 한다면 요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숫자가 많은데 여기만 볼게요. 여기만 보면 영업이익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무슨 생각하실까요? 언제 좋아지는 거예요? 거의 뭐 더블까지는 아닙니다만 뭐 2년치를 보면 더블이 넘네요. 19년도까지는. 그럼 17년도 데이터에 더블이 넘는 2019년 이익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증가율로만 본다라고 하면 작지 않은 증가율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이제 하이 싱글을 넘어서 두 자리를 쳐다볼 수 있는 시장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기대감 높게 봤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별 수급 추이를 한번 같이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에서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최근 이 제이콘텐트리의 기관 매수 추이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 뭐 그냥 쓸어 담았다라고 표현할 만큼 기관 매수가 집중돼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유증 권리락일이고요.
오늘 권리라기를 맞아서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아요. 오늘 주가가 좀 내려가는 오늘 팔아야지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받아야지라고 얘기하는 시각도 있을 거고요. 오늘 권리라기를 맞아서 오늘 변동성은 좀 크겠습니다. 저기 나오네요. 예, 여기 보시면 저게 금액이니까요. 예, 일렬로 쭉 기관들 매수가 서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오늘 권리라기임을 감안해서 투자 의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주주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내용을 가지고 주가 올라주면 최고죠. 이럴 때 유상증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유상증자라는 게 좀 이런 건 있잖아요. 저도 뭐 증권법 오래 먹었으니까 유상증자 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제3자 유증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얘기가 좀 달라요. 주주배정 유증을 할 때는 뭐 다 이런 생각합니다. 주가에 만족하는구나. 이 주가에 만족하니까 할인율 때려서 주식을 더 찍어내는 거구나. 일반적으로 안 좋게 보죠. 안 좋은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렇게 좋았으면 차입 돌렸어야죠. 근데 이 J콘텐트 입장에서는 기존의 차입금이 워낙 많았던 자리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사실 회사 입장에서 제일 손쉬운 거는 주주들한테 손 벌리는 거니까 그쪽으로 흘러간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잡혔으면 미래를 투자하겠다. 뭐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거기에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렇죠. 풍산 얘기하셨고요. J콘텐츠리 얘기하셨어요. J콘텐츠리 얘기하신 김에 미디어 콘텐츠 쪽이 상당히 그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마침 그 새로 합병한 CJENM이 아마 신규 상장할 거예요. 재상장할 건데 J콘텐츠리 말씀하신 길에 혹시 CJENM에 관한 생각이나 좀 이쪽도 좀 보고 계세요? 글쎄요, 뭐 몸값 불리기라는 측면에서는 관심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몸값 불리기 측면에서는 관심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얼마만큼의 시너지인지는 사실 좀 뭐 세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오쇼핑과의 합병. 요거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게임을 예로 들게요. 게임을 개발하는 쪽이 있고요. 그러니까 개발사가 있고. 뭐 대표적인 게 NC소프트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퍼블리셔, 이거를 띄워와서 자기 네이밍 달고 영업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건 뭐 대표적인 게 과거에 뭐 네오이즈나 뭐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이 퍼블리셔 애들이었죠.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누구한테 멀티플을 더 주든가요? 개발사들한테 더 주죠. 왜냐하면 얼마 안 들여서 잭팟 터지면 엄청나게 크고 퍼블리셔 애들은 띄워와서 그냥 조금 붙여서 장사를 하는 거니까 이게 롱런으로 굴러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안 굴러가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 미디어 업체들 한번 보게 되면 넷플릭스를 본받게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제작도 해야 되고요. 유통도 해야 되고요. 이제는 나는 개발만 해, 나는 퍼블리셔만 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유통할 수 있는 채널을 갖고 있어야 제2의 넷플릭스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부분을 이제 지향해서 갈 거로 보고 있고요. 뭐 CJ 쪽도 나쁜 방향성을 잡고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합병 시너지 관련된 부분으로는 사실 약간 회의적으로 보는 눈이 높아서 오늘 기대치 부분은 조금 낮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방송 쪽에 오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CJ그룹의 콘텐츠 능력 이런 게 대단하다는 걸 이제 알고 있거든요. 알죠. 이전에 종편 생길 때 사실은 종편보다 CJ가 더 시간이 지나면 우위를 가질 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한편에서 한번 보여줬고 CJ가 눌려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재상장하는 날이어서 여쭤봤고요. 전략 정리하겠습니다, 팀장님. 요즘 시장 재미없어서 못 해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만 눈을 좀 돌려보시면 여름이니까 뭐 선풍기가 올랐어요. 뭐 이런 거 말고 약간만 눈을 좀 돌리시면 쓸만한 기업들이 요즘 강하게 뽑는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종목을 고르는 컨셉은 되게 쉬워요. 좀 빠져있는 자리에서 거래가 전일 대비해서 몇백 %, 그러니까 몇 배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 딱 뽑아 올린 거. 요거 장 끝나고 나서 수급 체크만 한번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게 오늘 뭐 기관이 주도해서 양봉을 뽑았다. 그 다음날 연속성 있는지 없는지에 배팅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은 묻지마로 빠지는 시장보다는 훨씬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지수가 이틀 재미없었지만 종목으로서는 종목 찾는 재미가 쏠쏠해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보다 훨씬 낫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효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도 장효혁 팀장님과 함께 시장 흐름들 종목 이야기 이어갔습니다.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